R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R 명령어 몇 가지를 통해서 R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R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째 주제가 R에서의 데이터 관리 부분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R과 같은 경우 특히 데이터 분석 특화 언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데이터 구조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드라는 것과 데이터 타입 내지는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 타입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 문자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R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런 것들은 데이터 모드이고 R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타입은 그 이외에 그런 데이터 모드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별도의 구조체 이런 것들을 데이터 스트럭처 내지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데이터 모드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인데 숫자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정수와 실수를 구별하죠. R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부 실수 타입으로 디폴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형이 있고 그 이외에 문자형이 있고 문자도 캐릭터 타입과 스트링 타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논리값, 복소수, 그 이외에 바이트 타입의 로 타입 이렇게 바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보다는 이걸 기반으로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용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 타입 내진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입니다. 즉 숫자로 되어 있든 문자로 되어 있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R에서는 벡터와 매트릭스,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클래스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컨대 팩터 타입이라든지 데이트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한 8가지 정도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 스트럭처가 기본이 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도 그리고 이번 시간 이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R에서의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을 먼저 한번 잠깐 보면은요. 우선 벡터 타입이 있습니다. 벡터 타입은 1차원 배열로 데이터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리시스라고 했는데 매트릭스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매트릭스 경우는 2차원 데이터이고요. 어레이는 3차원 이상의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엑셀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컬럼은 숫자, 특정 컬럼은 문자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그 이외에 이제 특수한 형태로 리스트나 프레임. 리스트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고요. 팩터 타입은 카테고리컬 타입의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디널, 노미널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런 팩터 타입. 그 다음에 별도의 형식으로서 이제 클래스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해 가지고는 아마 몸에 와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팩터 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의 이 얘기는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나와서 RStudi오를 수행시키시고요. 지난번처럼 실습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벡터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샤프 표시가 되어 있는 파운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코멘트이기 때문에 실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A라는 변수 이거는 화살표를 쓸 수도 있지만 이 골자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살표는 좀 특이한 형식이긴 하지만 R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A에다가 어떤 값을 줄 때 C라는 명령어입니다. C 명령어를 통해서 이 안에다가 예컨대 어떤 값을 주었다고 치죠. 마이너스 를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C라는 명령어 안에다가 컴마로 연결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줄 때
이것을 벡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화살표를 써볼까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어떤 값을 주면 A1이라는데 그 값이 배정이 돼서 A1을 출력시켜보면 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스칼라입니다. 하지만 R에서는 별도의 스칼라 타입이라는 것이 없고 모두 벡터 타입인데 다만 이렇게 낱개의 데이터를 주면 마치 C 안에 6이라는 값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코멘트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에 직접 6을 주거나 아니면 C에 벡터 타입으로 낱개 값을 주거나 동일한 값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벡터 타입이어서 이 안에다 컴마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수행시키고 나면 A를 수행해 보면 A에는 이런 7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벡터 타입이고요. 다만 벡터 타입은 이렇게 1차원 데이터이면서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모두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 타입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모두 문자이거나 이렇게 모두는 동일해야 되지만 그 안에는 개수에 상관없이 여러 개의 것들을 꾸러미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죠. 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벡터 안에다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동일한 데이터 모드이기만 하면 뭐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서 이 대문자여야 되네요. 그래서 입력시키고 나면 이 부분은 논리값을 가지는 그런 벡터 타입이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벡터 타입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는 각각 위치 변수를 가져요.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인덱스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A에 2를 주면 그러면 A 경우에 1번, 2번 두 번째 항목이 2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앞에 A에서는 이런 값이 있는데 A에 2를 주면 A의 두 번째 항목이죠. 자,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0부터 시작하는데 R에서는 인덱스 값이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항목 또는 A의 다섯 번째 항목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섯 번째가 3이었죠. 만약에 A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여러 개의 값들을 포함시키려면 C로 다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3을 주면 첫 번째 항목은 1, 세 번째 항목은 4,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2, 3, 4번을 다 보여달라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수행시키시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을 수행하게 돼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2와 2 콜론 4만 수행을 시키면 2, 3, 4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SEQ를 봤었는데 SEQ에 10을 봤었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주어도 1부터 10이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수행하면 1, 2, 3이 2, 3, 4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A의 C의 2, 3, 4와 마찬가지 형식이어서 값을 해당되는 값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즉 벡터 타입에서 인덱싱을 한다. 그래서 특정 항목을 끄집어낸다. 벡터 인덱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도 A에 마이너스 2를 주시면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인덱스요. 두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래서 원래 A가 잡혀 있는 것들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표현되죠. 보통 마이너스 인덱스를 주면은 끝에서 몇 번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R에서는 그 항목을 제외시킨
것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몇 가지를 좀 추가시켜 볼까요? 좀 리프레시를 하고요. 여러분들 보기 좋도록 바꾼 다음에, 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revenue에 우리가 지금 변수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REV를 그냥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reverse라는 이라는 순서를 거꾸로 해달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만, 우리가 따로 REV 언더 2019 뭐 이런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에는 뭐 이런 값을 주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REV의 2020 지금 revenue라는 의미로 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해서 매출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값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2019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20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revenue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cbind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rev 언더에 2019 컴마 rev 언더에 2020을 cbind로 하면 지금 만들어진 두 개의 벡터 값을 가지고 cbind 해서 revenue라는 데다가 보내달라고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revenue를 수행시켜 보면 지금 앞에서 지정한 하나의 벡터 값이 하나의 컬럼으로, 그 다음에 rev 2020이 하나의 컬럼으로 해서 두 개의 컬럼을 가지는 일종의 매트릭스 값이 만들어졌죠. 자, 이것은 바로 cbind가 컬럼 바인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해서 컬럼별로 결합을 해달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고도 벡터를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컨대 x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고 치죠. 자, 여기에 length에 x를 주시면 3이 나옵니다. 이 3은 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개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벡터에 들어있는 엘리멘트의 개수는 3이다. 또는 모드에 x를 주시면 데이터 모드는 누메릭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컨대 만약에 y라는 데다가 abc라는 문자를 줬다면 모드의 y는 캐릭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length의 y를 주면 1입니다. abc란 하나의 엘리멘트죠. 만약에 글자의 개수를 본다면 number of character에 y를 주시면 문자는 3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length나 mode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더 심화되면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때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래 데이터 모드와 데이터 구조 중에 지금 벡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벡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볼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